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거는 배열 생성법에 관한 거고요. 배열을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유사 배열을 배열로 바꾸는 방법,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배열의 종류들에 대해서 읊어봤고요. 자, 이렇게 유연한 언어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그렇죠? 비슷한 것도 많고, 바꾸는 방법도 많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배열에 유용한 함수들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레슨 12 밑에다가 스프레드 문법은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스프레드 문법, 구조분의 할당, 나머지 문법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자바스크립트 배열 수업하는데 뭐 이런 게 나온다. 내가 좀 뒤져보는데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새로 만들기 HTML 레슨 13 어레이 메소드입니다. 자, 우리가 굳이 array from으로 array를 바꾸는 이유, 그렇죠? 배열을 array로 바꾸는 이유는 여기 지금 메소드들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배열에 유용한 함수들. 자, 쭉 드래그해서 H1 배열에 유용한 함수들. 이때 배열은 array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배열 array에 유용한 함수들 이렇게 할게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모든 탭 닫기가 읽기 목록 탭 추가, 탭, 여기 탭, 왼쪽 탭 다 닫기가 있어요. 다른 탭 닫기. 자, 여러분들 이제 항상 하실 때 여기 크롬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검사, 콘솔 이렇게 해야 자바스크립트 수업 준비고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뜨는 것들은 뭐냐? 여러분들이 확장 프로그램을 깔았다. 여기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들. 자, 그러면 이 친구들이 실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새로 고치면 안 뜨죠? 여기 보면 크롬의 확장 프로그램들. 선생님, 이거 확장 프로그램 너무 많아서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자, 여기 왼쪽에 보면 확장 프로그램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 확장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서 자, 요거 끄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안 쓰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자바스크립트 동작을 대체로 막거나 또는 다른 동작을 하도록 하는 것들이 다 자바스크립트로 써져 있는 것들입니다. 확장 프로그램들은. 자, 다시 넘어와서 자, 유용한 함수들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스크립트. 자, 우선은 배열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죠? const array. 자, 우리가 처음 배워볼 것은 추가, 제거 메서드입니다. 추가, 제거.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것이 push, pop, shift, unshift가 돼요. 자, unshift. 자, 각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 2, 3 이렇게 있어요. 자, 1, 2, 4. 자, 내가 array에 자, 추가할 때는 자, 메서드 말고 이런 식으로 세 번째에 4 그리고 array를 출력하면 자,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추가된 걸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말고 내가 몇 번째 인덱스인지 모르겠다. 자, 모르겠다.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지막 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알 방법이 있어. 보통 이렇게 안 하고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자, array의 길이가 항상 플러스 1이니까 여기에다가 4를 넣으면 똑같이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렇게 말고 자, push라는 게 있어요. 밀어 넣는 거죠.
어레이에 push. 자, push로 5를 넣고 출력해보면 자, 이렇게 5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 5라서 좀 웃긴다, 그쵸? 자, 그래서 50이라고 해볼게요. 50. 자, 50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push는 끝에다가 넣는 거예요. 끝에다가. 자, 그 다음에 빼내는 것도 있어요. 자, 빼내는 거는 pop이에요. 자, pop은 빼내면서 나온 데이터가 출력되니까 로그로 array.pop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50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array를 출력해보면, 자, 옆에다가 바로 출력할게요. array. 출력해보면 array는 50이 빠져있는 걸 볼 수 있어요. array pop, 쉼표 array. 자, 그래서 끝에 있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빼내는 거예요. 끝에 있는 걸 추가하고 빼내는 것이 push, pop. 물론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push랑 똑같은 코드죠. push랑 똑같은 코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뭘 해볼 거냐? shift랑 unshift를 해볼 거예요. 자, shift랑 unshift. 자, array에다가 shift 해볼게요. shift. 마이너스 10 해볼게요. 마이너스 10 하고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죄송해요. 자, shift는 빼내는 거라 요소를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갑자기 정신이 나갔네요. 자, shift는 보면 1이 빠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자, shift를 해볼 건데, 자, array에다가 로그로 출력을 해볼게요. 자, 로그로 출력을 할 건데, array에다가 shift 해볼게요. shift. 자, 그러면 이렇게 1이 빠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rray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array. 자, 그러면 이렇게 빠진 데이터가 출력이 되죠. 자, 빠진 값과 빠진 데이터. 자, 그래서 기본형과 다르게 이런 배열 자료들은 자료가 바뀔 수 있죠.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계속 바뀔 수 있는 것이 배열의 특징이에요. 자, 이번에는 unshift라는 게 있어요. unshift는 push의 반대예요. unshift는 누구의 반대? push와 반대예요. unshift, T 빼먹었다. push랑 반대. 자, 이 친구는 앞쪽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요. 자, 그래서 내가 array에 unshift가 되고 앞쪽에다가 1을 다시 넣어볼게요. 1을 넣고 그리고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1이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앞쪽에 데이터를 넣는 거죠. 자, 근데 unshift와 shift는 웬만하면 쓰시면 안 돼요. 자, shift와 unshift는 쓰면 안 된다. 이유가 뭘까? 권장 X. 이유가 뭘까?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열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배열은 어떻게 동작한다 그랬죠? 내가 예를 들어 삭제했어. 자, 지금 푸시팝은 뒤쪽에 넣고 뒤쪽 데이터를 빼고 이렇게 동작해요. 그렇죠? 이때는 배열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냥 끝에만 추가, 삭제, 추가, 삭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이 뭐예요? 푸시팝이에요. 푸시팝.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와 언시프트는 어떻게 동작하냐? 자, 고정길이었는데 요 앞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자, 원래는 여기에 있던 친구들을 한 칸씩 먼저 뒤로 물러요. 자, 그래서 한 칸 이동, 그렇죠? 또 한 칸 이동,
또 어떻게 해요? 한 칸 이동. 자, 이렇게 한 칸씩 이동한 후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넣는 일이에요. 자, 이거 지금 쉬워 보여요? 안 쉬워 보여요? 안 쉬워 보이죠, 그렇죠? 이게 뭐예요? 언시프트. 자, 그래서 이동하는 연산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걸려요. 데이터가 많을 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빼는 것도 마찬가지. 자, 내가 데이터가 있는데 이 친구를 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동, 이동해요. 어떻게? 이동, 이동.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연산하실 때는 이 데이터가 만약에 9,999개야. 그럼 어떻게 돼요? 9,099번 이동해요. 그렇죠? 무서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데이터가 길 때는 시프트, 언시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에요. 선생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을 때는 자바에서는 누구를 지원해요? 자, 이런 상황일 때 링크드 리스트를 쓴다 그랬잖아요. 자, 링크드 리스트.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이런 링크드 리스트가 없어요. 자, 없이 어레이가 전부입니다. 링크드 리스트 특징이 뭐라 그랬죠? 데이터들이 있으면 자, 순서가 있었는데 서로 어떻게 해요? 맞잡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친구가 사라지면 맞잡는 것만 이렇게 하죠. 데이터를 땡기지 않고. 그래서 맞잡고 있는 데이터까지 있어서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를 쓰면 앞쪽 추가 삭제가 용이에요. 대신에 이 친구 단점이 뭐예요? 단점. 메모리가 많겠죠. 서로 맞잡고 있는 메모리까지 있으니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쓸 일은 여러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해야죠. 자, 우리서 이제 추가 삭제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플라이스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스플라이스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스플라이스 하기 전에 자, 딜리트라는 거 한번 써볼까요? 딜리트. 자, 딜리트는 이제 프로퍼티를 지우는 연산자예요. 자, 이런 건 이제 처음 보죠. 딜리트는 뭐다? 프로퍼티를 지우는 연산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어레이가 지금 1, 2, 3이 있는데 자, 여기서 내가 2를 지우고 싶어. 자, 2를 지워주고 싶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냐? 딜리트로 딜리트. 자, 어레이의 몇 번째를 0, 1이니까 첫 번째를 지우겠다. 그리고 어레이를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값을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원하는 지우는 거는 이 친구가 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당겨져 왔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딜리트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지워버려요. 자, 진짜 지워버립니다. 자, 이 친구가 배열을 지우면 자, 어떻게 된다? empty가 됩니다. empty. 자, 근데 이제 이 친구를 특정 위치의 이 친구를 지우면서 이거 empty 자체도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스플라이스예요. 스플라이스. 자, 이 친구는 시작점, 그 다음에 삭제할 개수, 그 다음에 삭제할 수.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삭제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삽입할 수 있어요. 삽입할 배열. 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자, 한번 삭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지금 여기 비어져 있으니까 데이터를 좀 다시 채워 넣을게요. 자, 어레이에 자, 첫 번째에다가 다시 2 넣고, 그쵸? 다시 2 넣고. 자, 다시 상태를 볼게요. 제대로 됐나? 자, 이쁜 상태가 됐어요. 자, 요 첫 번째를 자, 지워버릴 거예요. 다시. 자, 어레이의 스플라이스예요. 자, 시작점 하나예요. 자,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0 쓰면 안 지워지겠죠? 자, 지우고 싶으면 한 개. 자, 이렇게 하고
죄송해요. 출력하면서 얘기하죠. 로그로. 자, 어레이를 스플라이스로 출력하면서. 자, 1번부터 한 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가 이렇게 툭 나왔죠? 배열로. 자, 그래서 내가 다시 어레이를 출력해보면 자, 2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자, 만약 내가 이거를 2개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될까? 2개가 지워지겠죠? 2개가 지워질 거예요. 2개가 지워졌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삭제하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삭제만 가능한 게 아니라 자, 여기다가 삭제한 자리에다가 무언가를 넣으실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지금 2, 3을 빼냈으니까 2, 3 이렇게 문자열로 넣었다 해볼게요. 자, 죄송해요. 이렇게 배열로 넣으면 안 되고 그냥 인자로 이렇게 넣어보자요. 자, 인자로 2, 3. 자, 그래도 안 되네. 내가 스플라이스 잘못 기억하고 있나? 맞을 텐데. 자,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요 2, 3이라는 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2, 3이 추가되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 아, 자, 위치를. 자, 위치를 죄송해요. 자, 여기다가 자, 여기 지금 자, 여기서 하고 있어요. 지금 바보같이. 자, 보이세요?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자, 여기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자, 1, 2 하고 요 다음에 자, 요 다음에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2, 3 이렇게 해볼게요. 2, 3.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가 되죠. 자, 추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거를 이제 아까 전처럼 이거 주석 달고 자, 배열로 한번 해볼게요. 배열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안에 배열이 또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배열 안에 배열. 이걸 우리가 2차원 배열이라 불러요. 2차원 배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2차원 배열의 구조가 아니니까 이렇게 1차원으로 추가를 해볼게요. 2차원 배열은 나중에 배워볼 거고. 자, 제가 아까 여기 옆에다가 써서 그래요. 자, 요 옆에다가 바보같이, 그쵸? 여기다 써서. 아이고. 자, 지금 이 코드는 무슨 뜻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시작점 개수 잘라내는 거, 그 다음에 추가할 것,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플라이스를 쓰실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 스플라이스 사용 빈도가 많습니다. 자, 많고요. 자, 그 다음에 잘라내기만 하는 것도 있어요. 자, 스플라이스는 잘라내고 추가하는데, 자, 슬라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슬라이스. 자, 슬라이스는 자, 잘라내기만 합니다. 자, 이 친구는 카운트가 아니라 자, 위에서 써드릴게요. 스플라이스는 카운트가 들어가요. 스타트, 카운트. 그런데 이 친구는 스타트부터 엔드까지. 자, 이렇게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추가할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개를 이렇게 하죠. 얼거스. 자, 여러 개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구조고 이 친구는 잘라내는 거. 자, 한번 해보죠. 자, 해보는 게 제일 좋죠. 자, 지금 어레이를 너무 잘라내서 없애버려가지고, 자, 없애버려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const의 strings array는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볼까요? 자, 쓰기 귀찮아가지고 하나씩. 자, 쓰기 귀찮아서. 자, 1, 2, 3, 4, 5, 6, 7, 8 쓰기 귀찮아서. 자,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 문법을 응용해서 쓰실 수 있겠죠. 어레이 포럼을 써도 되고.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슬라이스로 시작부터 끝 지점을 지정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로그로 어레이의 슬라이스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부터 5까지 한번 해보죠. 2부터 5까지. 자, 그럼 볼게요.
0, 1, 2죠. 2, 그러니까 3부터죠. 그쵸? 3부터 4, 0. 자, 지금 현재, 죄송해요. 0, 1, 2, 3, 4, 5. 5면 6인데, 자, 6인데, 우리 자바에서나 자바스크립트 전부 다 그 앞까지예요. 자, 어떻게? 5 앞까지. 그래서 3, 4, 5가 나옵니다. 3, 4, 5. 선생님, 저 헷갈려요. 자, 헷갈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를 0을 붙여요. 자, 0을 붙이면 0, 1, 2, 3, 4, 5 인덱스가 나오겠죠. 자, 그럼 조금 쉬울 거야. 자, 볼게요. 자, 2번 인덱스부터. 자, 2니까 2죠. 그쵸? 2번 인덱스부터 5번 인덱스 앞까지. 그래서 2, 3, 4. 그래서 엔드 지점은 포함이 아니라 엔드 지점 앞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점점 이해가 갈 거예요. 왜? 이게 우리나라적 사고가 아니라 미국인적 사고예요. 우리가 이제 그 0살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1살부터 시작하죠. 그런 것처럼 이건 미국인적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 우리나라가 프로그래밍을 만든 게 아니니까. 그죠? 저 영어권에 있는 미국인들이 처음에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배열 더하기. 자, 아주 쉬운 거. 자, 배열 더하기는 컨캣이에요. 자, 컨캣. 자,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써볼까? 자, 1, 2, 3, 컨캣. 4, 5, 6. 자, 이렇게 심플하게 써봤어요. 자, 이게 뭐예요? 1, 2, 3 배열을 4, 5, 6이랑 더하겠다. 결과는 뭐예요? 1, 2, 3, 4, 5, 6.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뭐예요? 더하기 연산이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쓰실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자, 로그로. 자, 1, 2, 3을 펴바르면 되죠. 자, 일부러 변수 안 쓰고 있어요. 보기 좋으라고. 펴바르고 4, 5, 6을 펴바르면 되죠. 자, 볼게요. 똑같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더하기 연산이에요. 그래서 선택지가 있더라.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스프레드로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선생님, 더하기도 돼요? 자, 더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로그에 1, 2, 3 더하기 4, 5, 6. 자, 참고로 요 더하기가 되는 언어가 있어요.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배워볼 거고요. 안 되죠, 그쵸? 자, 문자열로 바꿔서 문자열 더하기로 합니다. 배열은 더하기가 안 됩니다. 자, 뭐만 돼요? 문자열 더하기만 돼요. 그래서 1, 2, 3이라는 문자열 더하기 4, 5, 6 문자열이 됩니다. 네. 요거요? 자, 그림을 그려줄까? 자, 우리가 배열 안에 배열을 추가한다는 거는 그냥 배열 안에 배열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쵸? 여기 배열 안에 배열이 추가되는 거예요. 자, 근데 배열 안에 스프레드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빼서, 자, 말 그대로 스프레드처럼 하나씩 빼서 추가시켜요. 자, 어떻게? 자, 이렇게 썼다 그러면, 자, 배열을 빼. 이렇게 빼서 추가한다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도 어떻게 해요? 쉼표하고 두 번째도 빼서 이렇게 추가한다고. 말 그대로, 자, 이 친구를 어떻게 해요? 자, 이 친구를 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잼 안에 1, 2, 3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퉁 떠서 여기다가 펴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 배열이 뭐예요? 잼통. 그 안에 있는 잼이 배열의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스프레드가 쭉 빼내서 1, 2, 3 되는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별로 안 어렵죠? 근데 처음에 낯설 거예요. 뭐야 이게, 그쵸? 이게 뭐야? 근데 보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자꾸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요즘 유행이에요. 요즘도 아니고 한 5년 됐어. 5년 맞나? 한 3, 4년 전부터 엄청 써요, 사람들이. 그래서 만나면 당혹스럽잖아. 그러니까. 자, 더하기 방법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배열 탐색을 한번 해볼 거예요. 배열 탐색. 자, 우리 문자열에서도 탐색을 했었어요. 자, 문자열에서 index of, 그 다음에 last index of, 뒤쪽에서부터 찾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cludes, 포함되어 있냐 물어보는 거죠. includes.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안 헷갈리게 문자열로 한번 써볼게요. 자, const에 str가 있나? str array 이렇게 해보죠. 있나요 이미? 이미 없네요. 자, 이번에 가나다라 이렇게 해볼게요. 이것도 또 귀찮다,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하자. 가나다라 마바사 스프레드. 자, 그리고 아직 헷갈리시는 분은 출력해서 어떻게 생겼나 보고. 자, 스트링 어레이가 이미 있대. 자, 이미 있으니까 요 이름 어떻게 할까? 차 어레이 이렇게 하죠. 차 어레이. 차스 하지 말자. 차스. 찰스. 자,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뜨죠, 그렇죠? 요게 우리가 원했던 거예요. 자, 요게 헷갈리시는 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 넣으세요. 나 쓰기 싫었던 거니까.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쓰기 싫어서 그랬던 거니까. 자, 이렇게 써도 되고, 그죠? 써서 나온 결과를 출력해도 되고, 이렇게 밑에다가 출력해봐도 되고. 자, 이번에는 자, 내가 요 데이터들 중에 특정 데이터의 위치를 찾고 싶은 거예요. index of. 자, last index of와 index of는 뭐다? 특정 위치를 찾는 것.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물어볼 거예요. 자, 찰스의 index of. 자, 라가 어디 있니? 물어봤어요. 자, 세 번째 있다. 이렇게 뜨죠, 그렇죠? 이거 어디서 봤어요? 문자열에서 봤죠? 똑같아요. 자, 그다음에 자가 있나? 물어봤어요. 자는 없죠. 똑같죠? 문자열이랑 똑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last index of. 자, 여기다가 중간에 앞쪽에 4를 넣으세요. 4. 그러면 4 가나다라 마바사가 되겠죠. 4 가나다라 마바사. 자, 4 가나다라 마바사. 자, 왜 이렇게 썼냐? 자, 복수의 데이터가 있어. 자, 데이터가 똑같은 게 있는 거야죠. 데이터가 똑같은 게 있어요. 자, 이때 뭘 찾고 싶은 거예요? 앞쪽에 있는 데이터, 뒤쪽에 있는 데이터 이렇게 찾고 싶은 거죠. 자, 인덱스 오버는 앞에서부터 찾고 라스트 인덱스 오버는 뒤에서부터 찾는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내가 로그로 자, 있냐 물어볼 거예요. 누가 4가 있냐. 그러면 이 친구는 앞에서부터 찾으니까 0이 나오겠죠. 자, 0 볼까요? 0. 자, 그 다음에 뒤쪽에서부터 찾는 건 뭐예요? 요 뒤에서부터 위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를 last index of예요. 자,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의 장점은 뭐냐? 배열들 간의 함수가 대체로 같아요. 대체로 같아서 문자열 배열과 그다음에 문자열의 함수와 배열의 함수는 유사하죠.
자, 근데 이제 문자열과 배열의 큰 차이점은 뭘까? 문자열과 배열의 큰 차이점. 문자열은 이렇게 안 바뀌어요. 자기 자신이 바뀌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뀐 데이터를 반환해요. 자, 내가 잘리는 게 아니라 자른 데이터를 서브 스트링으로 자른 데이터를 반환하지. 이렇게 직접 자르진 않아요. 내 스스로가 바뀌진 않아요. 왜? 불변 데이터니까. 불변 데이터.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둘 다 불변 데이터로 쓰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는 불변 데이터면서도 기본형이고, 자바는 불변 데이터지만 자료형이고, 두 개 차이점이 있는 거죠. 자, include는 뭐예요? 있냐 없냐 묻는 거예요. 있냐 없냐. 자, 쉬워요. 똑같아요. 찰스의 includes 뭐가 있어요? 마가 있니? 있으니까 있다 그러겠죠. 있다는 의미로 true. 자, true는 이런 용도예요. 참 거짓을 나타내는 거죠. true 이렇게 써야겠다. 자, 없는 거라면 어떻게 된다? 타 해볼까요? 타가 없으니까. 타는 없으니까 false가 뜨겠죠. 자, false.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find라는 친구도 있는데, 그건 이제 이터레이터 배워서 해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이제 반복문을 배워서 해볼 거고, filter라는 친구도 반복문과 관련된.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게 많은데, 반복문과 관련된 함수가 있어요. 그럼 반복문 배우고 해볼게요. 자, 배열의 반복문 관련 함수는 뭘 배우고? 반복문 배우고, 그다음에 또 누구 배우고? 이터레이터를 배울 겁니다. 그렇죠? 다시 점점. 지금은 안 배울 거예요. 그래서 함수들이 많은데 반복 함수들은 지금은 안 배운다. 자, 근데 이제 반복 함수 중에 sort라는 친구가 있어요. sort. 그냥 간단히 볼게요. sort. sort는 말 그대로 정렬이죠. 자, 정렬 간단히 해볼게요. 정렬. 자, 우선은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const의 nums 2 해볼게요. 2 있나? 2 없지 않을까? 자, 2 없지 않을까? 없네요. 그렇죠? 자, 막 중구난방으로 써볼게요. 99 마이너스 100 그 다음에 1 50 25 이런 식으로 아무 때나 쓰고, 자, 내가 nums를 sort로 이렇게 했어요. 자, sort는 여러분들이 역순 그 다음에 정방향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냥 sort 해볼게요. 그냥 sort. 자, 그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자, 이렇게 우리가 이걸 정방향 또는 오름차순으로 불러요. 자, 오름차순 정렬. 우리가 이제 보통 정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개발자니까. 뭐라고 해야 된다? 오름차순. 자, 우리가 이거를 영어로 ascending,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으로 ascending 하는데 ASC라고 불러요. ascending. 그다음에 내림차순이 있어요. 순인데 순이라고 했네요. 자, 내림차순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아셔야 돼요. 제가 우리 nums의 자, sort인데, 자, 여기다 함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어. 함수. 자, 이때 하고 한번 볼게요. 그렇죠? 하고 보면 똑같아. 자, 똑같아. 요게 뭐예요? 오름차순. 자, 이게 오름차순이에요. 자, 이렇게 써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을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요? 반대로 바꿔요. 자, 반대로 바꿔. 그러면 내림차순. 이게 뭐예요? 내림차순 정렬이에요. 자, 내림차순을 descending에서 DESC 이렇게 불러요. descending. 자, 요거 두 개는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하면 자동 오름차순 정렬,
내린 차순 정렬 우리가 select로 정렬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ascending, descending을 외우셔야 돼요. 자, sort도 반복 함수인데 반복 함수라서 반복하면서 함수하면서 오름 차순 정렬할 거냐, 내린 차순 정렬할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우리가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꼭 굳이 이렇게 요런 방법을 쓰지 않고, 자, 이런 방법을 하지 않고 리버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리버스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리버스도 역정렬이 됩니다. 리버스. 자, 그 외에 대부분이 배열 반복자와 관련돼 있는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좀 그렇고요. 자, 이번에 우리가 배워볼 거는 is array라는 친구가 있어요. is array. 자, 이번은 array가 가지고 있는 is array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is array.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어떤 타입을 내가 썼어. 자, 근데 이 타입이 뭔지 모르겠어. 자, 우리가 타입을 뭔지 모르겠다 그랬을 때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뭐였죠? 타입 오브라는 게 있어요. OBJ인데 OJB라고 했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해보면, 자, 스트링 이렇게 뜨죠. 자, 내가 예를 들어, 자, 뭘 쓰면, 기본형을 이렇게 쓰면, 쉬는 시간이라네. 자, 기본형을 쓰면 타입 오브는 전부 다, 자,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자, 기본형을 이렇게 출력을 해줘요. 자, 기본형을.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객체를 쓴다. 자, 이렇게 객체, 자료형을 쓰면 다 오브젝트라고 떠요. 자, 볼까요? 오브젝트 이렇게 뜨죠. 자, 제가 원하는 건 이 친구가 array 이렇게 떴으면 좋겠는 거야. 하지만 자료형은 전부 다 오브젝트 이렇게 떠요. 자료형 통칭이에요. 자, 이때 내가 이 친구가 array냐 아니냐 알고 싶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array is array. array가 array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자, 요거 몇 개 한번 물어볼까요? 문자열은 array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벌써 뜨죠? 자, 숫자도 array니? 이렇게 물어봐도 벌써 뜹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유사배열도 한번 볼까요? 유사배열도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냥 document query selector div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것도 parse. 그래서 유사배열까지 다 parse 뜨고 array만 이렇게 array라고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배열과 관련돼 있는 함수들 해봤고요. 그래서 is array까지 해봤습니다. sort도 해봤고요. 그리고 반복자와 관련된 함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복자와 반복문 배워보고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30분까지만 쉴게요.